소리 언니랑 막 얘기하자마자 수민이 보검이 죽이죠. 내가 그랬거든. 보검이 죽여. 표현을 더 자세하게 해보자. 자세하게 낙점. 그러니까 나 뒤에 내용은 안 봐가지고 이게 뒤에 내용인 줄. 혜준이도 죽여. 같은 선배는 조하단 주먹 이렇게 해봐봐. 내가 하나씩 얘기할 때마다 손가락을 펴. 오징어 게임, 중증 외상센터, 멜로무비. 다 우리가 1위 만들어준 콘텐츠들이야. 나 그거 생각하고 있어. 실제로 우리 동아리를 찾아오고 나서 맞아. 홍보가 제대로 된 다음에 다 1위를 찍었어. 맞아. 근데 오늘 우리가 또 우리를 찾아오는 우리의 옛 친구들이 엄청 또 대단한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일단 두 친구 다 최소 두 분야에서 엄청난 또 활약을 하고 있는 한 친구는 25년 넘게 25년? 활동을 하고 있는. 내가 저번 때 이거 1일 생일이었잖아. 응, 너 몇 살? 25살이야. 야, 근데 이렇게 버릇없게. 또 다른 친구는 두 분야에서 다 막 탑을 찍어서 엄청난 친구들이 오는 거야. 어쨌든 오늘 가네. 오늘은. 난 떨리는데 진짜 떨려. 그래서 이제 문소리가 날 때가 됐는데 왜 문소리가 안 나네? 문소리 났다. 아이고, 들어와.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들어와. 여기 안에 소파 자리에 앉아주면 되고. 편하게 앉아. 이유 진짜 오랜만이다. 병재. 이유 진짜 오랜만이고 우리가 근데 원래 이게 동아리 편하게 해, 알아. 알아. 편하게 해. 어떻게 내가 부를까? 하던 대로 해. 누나들 나온 적 없어? 내가 제일 늙었어? 아니 그런 얘기는 내 입으로 한 적 그런 건 없어요. 아니지 진짜. 생각한 적도 없고요. 무슨 말이야? 절대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소리 누나라고 이렇게 할까? 그래. 소리 누나라고 할게. 누나로 편하게. 소리 누나도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하는 거 어때? 변한 게 없다. 추억 돋는다, 추억 돋아. 이유는 요새 뭐 레슨 받는다고. 나는 요즘에 보컬 레슨도 받고 받을 게 있어? 그렇게 잘하는데? 작년에 투어를 했는데 뭔가 좀 더 잘하고 싶어져서 레슨을 기본기를 좀 더 다지면 기본기? 좋을 것 같아서 보컬 레슨도 받고 뭐 요즘에는 우리 홍보 열심히 하고 또 앨범 준비도 하고 뭐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 다른 가수분들도 우리가 알고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또 보컬 레슨 받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꽤 있는 맞아, 경우긴 맞아, 한데 근데 많이. 뭘 배우는 거야? 난 좀 저음부를 더 뚫고 싶은 딱 원하는 게 좀 확실히 있었어. 그래서 저음부를 더 내려갈 수 있는 호흡이라든지 다른 사람 노래를 커버를 한다든지 커버도 그래서 좀 하고. 다른 창법도 좀 한번 배워보고 그런 거지. 좀 재밌게 하고 있어. 나도 연기 레슨 좀 받아야 거의 보컬 레슨 선생님들이 아니 저번에 그 소리 누나 나왔었던 전참시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그때도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요가 하는 모습을 그때 봤었는데 요새 또 뭐 새로 빠진 취미가 있다고. 탱고? 탱고? 아르헨티나 탱고는 예전부터 취미 삼아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남편을 끌어들였어. 어머. 내가 낯선 사람이랑 추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걸 계속 못 추고 있으니까 남편을 끌어들여서 내가 잘 돌아간다 춤을 추면 나이 들어서 부부가 할 게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냐 설득을 해서 남편이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고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탱고를 추는 거야? 장항준 아니야. 아니 그렇게 생각한 적 없고 그렇게 생각한 적 없고 장모 감독님인데 장항준은 아니고. 그 오해를 많이 하시나 보다. 모두들 정말? 얼마 전에 장항준 감독님 뵀었는데 나한테 막 만나면서 그래요 뵀었군요 나는 뭐 이러고. 나 저번에 다른 방송에서 조동아리 거기서 봤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하면서 그 김준현 형 그래서 낭만대지 나갔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해주는 밥 한 번 먹었잖아. 그리고 최근에 김준현 씨가 뮤지컬을 시작했어. 잘 어울린다. 이상한 나라의 춘자 씨라고 지금 공연하고 있을걸? 그래서 또 공연 보러 갔어 몰래. 몰래 갔어? 연락처도 몰라. 그래서 그냥 진짜 팬이구나. 몰래는 아니고 그냥 가서 보고 왔어. 왜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 거야? 김준현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냐고? 밤새야 돼 그러면. 진짜 많이 좋아하는. 아니야 그냥. 그럼 요새 존박 티처
한테 빠졌다는 건 뭐야? 존박 티처? 그 인스타그램에 저 영어를 알려주는 거야. 맞아. 광고도 찍으셨어. 재밌게 알려줘. 그 되게 유머러스 하시더라고 그분이. 가수 존박 씨. 근데 나는 그 전에 존박 씨의 노래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냥 냉면을 좋아하시는 분 그렇지.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 존박 형하고 이게 김준현 형은 취향을 종잡을 수가 없다. 약간 너무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는 거기다가 분이어가지고. 장준환까지 하면 굉장히 근데 이유가 요새 혼자서 동네 산책하는 게 취미라고. 나는 건강을 좀 위해서 핏빛도 좀 봐가지고. 해야지, 멜라토닌 해야 돼. 그리고 이사를 곧 갈 수도 있거든. 지금 동네에 정이 많이 이제 들어가지고. 이사 준비는 잘 돼가? 사실 진짜 갔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게으름이 많아. 제게 친한 동료 중에 유인나 씨라고 그 언니가 되게 그런 걸 잘하거든. 정리도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하게 그런 걸 잘 일머리가 그런 좋구나. 친구들이 있어. 나는 아예 그런 게 없고 그래서 보다 못한 이제 언니가 그걸 다 이제 도와주고 있어. 남들이 만약에 내 집에 오면 더러운 것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난잡하다고 하거든. 근데 이렇게 그냥 괜찮아? 이러는데 나는 거기에 전혀 또 불편함을 못 느껴. 그런 사람이 있어. 나 얼마 전에 엄지원 이사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일했잖아. 직접 도와주고. 그래서 이 이모님 일당 세게 드려야겠다고 일 너무 잘한다고 지원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일해주고 왔어. 필요하면 불러. 근데 소리 누나가 진짜 나는 평소에도 생각했지만 진짜 바쁘게 산다고 느끼는 게 뭐 요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요새 뭐 신조어를 또 공부를 하고 있다고. 사실 나는 그렇게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야. 딸이 이제 가끔 엄마 그래도 이런 건 알아야지 막 이러니까 그래 이러고 그냥 한 번씩 듣고 그래 알아볼게 이러지. 일단 이건 간단한 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예전 거긴 한데 뭐, 진짜 소리 갓생 산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뭐 신이라는 갓 이렇게 해가지고. 갓에서 그럼 오늘 우리 그냥 친구처럼 하는 거니까 너무 억텐은 하지 마. 억지 텐션? 그거 아니, 알고 잠깐만. 왜 그래? 그럼 이유는 좀 민감해 이런 거 아니면 좀 트렌드? 나는 어느 시점까지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잘 알게 되는 것만 그냥 알고 알려고 막 노력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맞아. 중앙점이다. 내가 알고 싶은 거 알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너무 많아. 기왕장은 뭐야? 쫓아가기에는. 기왕장은 뭐야? 몰라? 몰라? 난 기왕장. 오히려 키왕짱을 모르는구나. 오 옛날 건가 보다. 킹왕짱 몰라? 짱. 그러니까 누구한테? 최고라고. 탑. 나단이 킹왕짱 이러면 최고 칭찬. 좋겠다. 그럼 나는 킹이고 왕이고 짱인 거야? 킹왕짱. 내가 볼 때 잘 알아. 아니야, 나 진짜 몰라. 기왕장. 따봉 알아 따봉? 따봉은 알지. 따봉은 알지. 아, 이거 어원을 물어보는 게 어디서 나온 건지. 브라질에서 외치는 말이야, 그거는. 줄 이런 건 알아? 진짜 이건 진짜 몰라. 줄? 줄은 시대를 풍미했었는데? 줄을 모른다고? 모른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질. 줄은 줄은, 근데 두 가지 용법이 있어. 맞아. 그러니까 말하는 뉘앙스가 어떻게 되니까? 줄. 나쁜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좋은 말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살짝 뭐라 그럴 때 무시? 뭐, 그냥 가, 즐겁다의. 즐겁다의 저건데. 즐. 알아서 즐겨. 그냥 그렇지. 그런 느낌. 나단이가 많이 어리구나, 이렇게 또 보니까. 그렇고 나단이 그러면 아니 나단이 몇 년생인데? 맞춰볼래? 어떻게 맞춰? 내가 얘기해줄게. 2000년생이야. 진짜? 나 2000년 데뷔인데. 그게 2000년 1월 1일. 나왔어. 처음 내 영화가. 내가 데뷔 2000년 영화. 2월 1일 태어났어. 어머. 그랬어. 잘했어. 잘했어. 제가 잘한 건 없지, 사실 뭐. 소리나는 독주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 야, 그건 그렇고라도 붙여. 뭘 갑자기 소리나. 스무스하게. 붙이려고. 아니 그건 그렇고 소리나는 독주를 굉장히 좀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좋아했었어. 좋아했었는데 얼마 전에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끊었어. 왜? 깨달음. 쉽지 않은데. 다시는 안 마실 것 같아. 아,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대단한 분을 만났거든. 대단한 분. 동엽신이라고. 그분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내가 그 다음날 인간이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이고 부끄러운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러고 나서 먹을 만큼 마셨다. 다시는 얘를 안 만나도 난 평생 술 마시는 삶보다 요가하는 삶이 더 낫겠구나. 이런 진짜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느꼈어. 아니, 소리 누나가 되게 뭐 선물 같은 거를 잘 준다면서. 그래?
이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맞아, 나는 사실 소리 언니한테 많이 받았어. 뭐 받았어? 책, 시집, 그리고 아니. 막 귤. 귤. 이제 제주도에 이제 왔다 갔다 계시거든. 해, 내가.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서 나는 그런 특산품들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그 해에 첫 귤류들을 항상 언니가 보내주시고 최근에 또 김치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김치를 정말 좋아하거든. 큰 봉다리를 보내주셨는데 그거 다 먹었잖아. 너무 맛있게. 아니 나도 그거 누가 소개해줘서 시킨 건데 제주도에서는 보리를 넣고 열무김치를 만들어. 그게 맛있어. 얘기만 들어도 너무 맛있지. 얘도 선물 많이 하는데 나는 선물이 사실 어렵잖아. 얘가 뭐 부족한 게 아니 김치 최고지. 뭐가 있겠어. 근데 그치, 근데 그냥 내가 비싼 거 아니어도 떡볶이 먹다가도 떡볶이도 보내줬어. 진짜? 맛있겠다 이러면 진짜 맛있고. 얘가 좋아할래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좋아한대 애들 그러면 하나씩 보내주고 얘가 더 많이 해. 이유도 이번에 뭐 크리스마스 때 폭삭 스태프분들한테 뭐 산타였어.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다 같이 보낸 거야 촬영장에서. 그래서 이제 선물을 했지. 뭐를 같이 우리가 연기한 애순이라는 캐릭터가 문학소녀야. 그래서 시인이 되고 싶어 해. 시인이 되고 싶은. 그래서 책이라는 저기가 오브제가 되게 중요한 우리한테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을 하나씩 다 해갖고 책갈피를 다 만들어서 와. 뒤에 폭삭 소가수다 하고 유병재 이런 식으로 조나단 이렇게 해서 앞뒷면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스태프분들도 그런 걸로 추억을 하실 수 그럼. 있잖아. 그 이제. 책갈피 나 지금 쓰고 있어. 예뻐. 나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 청춘들한테 남들 좀 듣지 말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야 혹시?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인터뷰하거나 뭐 어디 가면 그렇게 후배들에게 아니면 청춘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고 그거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 이런 거 열심히 생각 안 하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한 것들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다른 사람보다 귀를 나한테 내 안에 집중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나 좀 뭐 진지해질 수도 있는데 그냥 가끔 요새 그런 생각하는 게 재수 좋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근데 내가 그런 생각 혹시 하는지 갑자기 정말 나는 로또였지. 몇천대일의 그 오디션에서 데뷔가 된 그걸로 데뷔를 했는데 단역도 조연돼 본 적이 없이 그리고 주연으로 데뷔를 했어. 근데 그 당시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사람들이 정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노력했는데 그거는 하나도 모르면서 하늘에서 감 떨어져가지고 받아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보니까 좀 별론데? 속으로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치.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로또보다도 더한 거지. 난 너무 운이 좋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작업할 수 있었던 거. 이유는 처음부터 연예인이 하고 싶었어?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되게 막연하게 연예인이 하고 싶었어. 초등학교 때까지는 늘 반장을 꼭 해야 되는 성격이었고 장기자랑 이런 거 있으면 되게 나가는 그런 어린이였어가지고 얼마나 귀여웠을까. 이게 약간 그렇게 나서는 걸 나서는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어린이였었던 거야. 그래서 배우, 가수 이렇게도 안 나누고 그냥 연예인, TV에 나가는 사람이 꿈이었어.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폭삭 소가수다를 사실은 우리 두 친구가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줬는데 좀 간단하게 좀 어떤 작품인지 홍보를 뭐 어떤 친구가 맡았나? 우리가 같은 한 인물을 맡았어. 우리가 맡은 오해순이라는 역할은 오해순. 섬에 사는 문학소녀고 정말 꿈도 많고 소녀 같고 여린 모습도 있고 어떨 때는 되게 또 막 괄괄하고 되게 활동적이고 대차고 이럴 때도 있고 아주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 제주말로는 요망지다고 그래. 요망진. 오해순이라는 사람은 요망진 알감자라고 작가님이 표현해 주셨어. 나단이 1회 정도만 묵은 거잖아. 너가 제일 부러워.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첫 시작하는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대본 다 그냥 모든 데다가 다 대본 너무 좋고 정말 대사가. 연출 너무 좋고 연기 다 잘하고 와, 나 너무 좋아. 아니 좀 진정해볼 수 있어요. 진정을 한번 해볼까? 진정 좀 해보고. 근데 엉자가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좀 마음이 놓이지. 우리 왜냐면 대기실에서 정보 없이 이 작품을 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까? 느낄까? 이게 우리끼리도 막 그랬었거든. 그리고 병재는 또 대본도 쓰고 그러지 맞아, 않아? 작가. 그치? 그거 작가도 그렇긴 하지 하고 업계 사람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부럽지. 놓이는. 너무 부러웠어. 나도 그 얘기를 꼭 한번 죽기 전에 들어보고 싶어. 내 대본 바꾸서 이제 배우들이 이거 봤냐고. 이거는 한번 그게 사실은 진짜 목표야. 그럼 우리가 예고편을 좀 준비했거든. 못 봤어. 두 사람도 우리도. 아직 못 봤을 걸 이거. 진짜 후회 안 하지? 나는 내 19년 인생 중에 원래 제주의 봄은 유난히 아, 저 어린 관식이 너무 귀여워. 나는 무조건 서울놈한테 시집갈 거야. 섬놈한테는 절대 네버. 신혼부부. 너도 엎어. 네가 엎기만 하면 뒤는 내가 다 처리할. 좋아? 삶을 살아줘. 너무나 어렵고 여전히 여린 그들의 계절에 아까운 당신 복수한 속았으나 아우 눈물 나. 진짜. 아 고마워. 난 보기만 해도 눈물 나. 근데 이거 이렇게 돼, 진짜. 나는 이거 처음 대본 받자마자도 너무 우리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많이 울었거든. 우리 엄마랑 애순이랑 1살 차이밖에 안 나. 근데 우리 엄마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제일 짧은 치마 입었대. 그때 미니스커트 단속할 때 뭐 그 정도로 그랬는데 정말 나 키우는데 자기 일생을 바치셨고 애순이 꿈이 시인인 것처럼 우리 엄마도 70이 넘어서 배우를 시작하셔가지고 맞아. 지금도 막 단편 영화 찍고 너무 잘 지내고 계신데 그래서 대본 볼 때마다 울고 무슨 진짜 너 예고편 보면 또 눈물 나고 정말 근데 되게 진짜 본인 생각 많이 났겠다 말 얘기 듣고 나니까. 난 너무 우리 엄마 생각이 나는데 또 엊그제 또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 무슨 약을 자꾸 먹으라고 그래. 약 먹게. 그러면 한 캐릭터지만 각자가 역할을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30대 후반까지? 내가 10대부터 30대까지를 내가 그 이후를 이유를 맡고. 쫙. 근데 이유가 이 작품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역할이 뭐 있다고. 이거는 그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사실 여기서 안 돼 얘기하면. 이유도 처음에 대본 보고 좀 느낌이 어땠어? 아까 소리나도 얘기 줬는데. 나도 울었어. 나도 울면서 보고. 나는 대본을 보면서 우는 일은 잘 없거든. 그치. 나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잘 원래 우는 그래? 타입은 아니야.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건 물론 느끼지만 그게 실제로 눈물이 나지는 않아 잘. 근데 정말 막 깔깔 웃으면서 보고 울면서 보고 나중에 작가님이랑 이제 조금 가까워지고 나서는 내가 눈물 셀카도 보내드리고 그랬어. 나 또 울어요 이러면서 눈물 셀카 찍어서 보내드리고. 좀 좋아하셨겠다. 여기 나온 보검이랑의 케미는 어땠어? 나는 아까 사실 소리 언니랑 막 얘기하자마자 선배님 보검이 죽이죠. 제가 그랬거든. 정말 보검이 죽여. 표현을 더 자세하게 해보자. 자세하게 나 나 뒤에 내용은 안 봐가지고 그게 뒤에 내용인 줄 알았어.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보검이 같은 있는데 양관식 캐릭터가 있고. 보검이가 양관식 캐릭터. 이제 보검이는 혜준 선배님이랑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야. 박혜준 선배님이랑. 너무 보검이가 진짜 좋아. 너무 좋아. 그 전에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맞아. 느낌을 냈는데 저게 보검이한테 저런 느낌이 나온다고 하고 놀란 것 같다. 언니 보검이 죽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순이가 보검이 죽인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전혀. 혜준이도 죽여. 혜준 선배님도 진짜 죽여. 죽었어. 삿바지의 혜준이가 아니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예. 너무 다른 최고야. 너무 다른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사랑에 진짜 장담컨대 모두가 울 것 같아. 맞아. 좀 약간 허허실실과거든 평소에도. 원래. 근데 그게 관식이 캐릭터랑 잘 맞아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막 힘들어서 좀 예민해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왜요? 뭐 이런 게 너무 든든한 거야. 근데 약간 우리 남편이랑 리듬이 맞아. 약간 비슷한 리듬이야. 느리고 아이고 이쁘다 최고다 해주는 관식의 그런 것과 혜준이의 평소 리듬과 이런 것들이 약간 다 비슷해. 약간 리듬이 바이브가 좀 있어. 둘 다 다른 이제 나이대를 딱 맡았잖아. 근데 그 톤을 맞추는 거는 괜찮았어. 이미 작가님이 대본에 다 맞춰놨어. 맞아. 맞춰놓으셨어. 그게 되게 컸고 촬영 들어가기 전에 언니랑 뵙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 우리가 여기가 좀 닮았네. 막 이렇게 서로 공통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확신이 좀 있어야 나도 이 영화 나서 하지. 나 진짜 불안했거든. 아유 다음에 내가 사람들이 충격받으면 어떡해, 뒷골 잡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너 걱정돼가지고 그래도 이런 건 좀 닮지 않았니? 이러면서 이렇게 좀 비슷하게 해볼까 이러고. 맞아 이걸 그러니까 엄청 언니가 사실 많이 맞춰주신 게 요거 봐. 점. 요거 나 맨날 찍고 점을 하고. 항상 찍어주셨어. 근데 정말 찾으면 찾을수록 닮은 부분이 많은 거야. 그리고 그냥 모르겠어. 나는 어릴 때부터 수련예를 너무 좋아하는 그냥 한 명의 팬으로서 나와 어떤 닮은 부분이 있는 대 선배님이라고 나는 생각했거든. 어머 정말. 그래서 고맙다. 캐스팅이 이렇게 됐을 때 믿어 의심치 않았어. 나는 너무 의심했어. 잘 맞았네. 의심 충만해서 나 그래가지고 아이유 음악을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 눈 뜨면 왜 뭐라도 그럼 좀 나한테 비슷한 게 들어올까봐 음악도 듣고 얘가 하는 유튜브도 막 보고. 팔레트 이런 것도 막 보고 얘가 평소에 어떻게 말하나. 근데 같은 캐릭터였어도 연기 포인트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나이대가 다르니까. 다르니까. 그럼 사람이 세월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변하기도 하고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다르게 흘러가니까 애순이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식들이 생기거든. 근데 그 자식들은 대사를 할 때 늘 대사만 해. 소파에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텔레비 보고 있거나 침대에 누워있거나 나는 거의 모든 씬들이 일을 하면서 대사를 해. 김밥을 썰어서 입에 넣어주면서 쌀을 씻으면서 이러면서 계속 대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사도 대사지만 이 일의 기각기가 맞아야 되잖아. 타이밍이라든지 뭐 이런 걸 뜻하는 그치. 이제 그렇지. 영화인데 테이크를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게 그때마다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 말씀하신 김밥을 뭐 싸서 김밥만 싸는 것도 어렵잖아. 그치. 근데 마지막 대사가 끝날 때는 하나를 딱 썰어서 입에 넣어주신다. 이것까지가 모든 테이크가 자로 잰 듯이 정확한 거야. 그냥 스스로 타이머를 걸고 하는. 내가 김밥을 잘 싸. 내가 진짜 김밥을 많이 싸. 집안일을 내가 평소에 좀 내가 직접 하는 편이거든. 그게 너무 도움이 됐어. 빨래 개는 것부터 해서 온갖 집안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나보다 많이 해본 사람은 없더라고. 내가 나이도 제일 많고 약간 집안일 슈퍼바이저? 멋있다. 이유도 아역 친구들하고도 많이 촬영을 했잖아 지금. 아역들이 진짜 잘하지. 나는 정말 많은 어린이 친구들 그치. 이제 나이대별로 갓난애기였다가 2살도 4살 애들은 크니까. 하루가 다르게 크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버전의 자식들을 다 같이 연기를 한 거야. 몇십 명인 건 거지 그렇게. 근데 이런 것도 부러워. 근데 이게 어린이 마스터. 웬만하면은 야인시대 같은 대작도 김도한 2명으로 퉁치거든.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애들이 엄청 많아서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그 아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걔가 만약에 안 될 경우 이렇게 또 닮은 다른 아이들이 줄을 서 있어. 우와.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그냥 버글버글해 현장에. 애들이랑 이제 친해져야 서로 편하게 연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애들이랑 엄청 많이 친해졌지. 애들도 그래서 어린이 지금도 친하게 지내. 이제 촬영 끝나고도. 애들도 너무 잘하더라 근데 다들. 진짜. 너무 이쁘고. 애기들이 너무 잘해. 되게 몰입하기 좋은 현장이었다며 촬영 분위기가 맞아. 굉장히. 김원석 감독님이 정말 가짜 같은 걸 못
견디시고 못 참은 병이 병이 있으셔. 병 수준이야? 병이 그래야 돼.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나뭇잎 하나도 진짜 가짜 같은 거 보이면 뭐 짤 없어. 나도 이제 만드는 사람이니까 보면서 뭐 부럽기도 하고 놀랐던 게 한 시대에 세트를 만들어 놓고 한 2초 쓰는 부분도 있어. 맞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장 장면에서 뭐 이거 뭐 양배추나 뭐 이런 거 하는데 눈 다 뿌리고 사람도 다 이렇게 해야 돼. 2초 나와 2초. 그 다음 시대 나오고 보고서 맞아, 근데 맞아. 돈 쓰려면 저렇게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감독님께서 정말 그 소품 하나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그래. 않으시거든. 그렇다고 또 말로만 뭐 이거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직접. 나서서 하시고. 옷도 이게 그 좀 그 느낌이 안 난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바닥에 막 이렇게 긁어서 그 느낌을 내시고 내고. 사포질 하시고.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둘 다 한숨 쉬면서 얘기를 해서 아니야. 한숨 아니고 감탄이지 감탄. 그랬기에 이런 또 완벽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희망장. 거지. 핑왕짱. 김원성. 희망짱. 질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던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데 꼭 소개해주고 싶은 캐릭터가 있어 혹시? 해녀 이모들 있잖아. 아, 최고야, 최고야. 너무 좋아. 우리 이모도 진짜 얼굴 시커멓게 해갖고 애순아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냥 나는 애순이가 되는 거지. 최고야. 이모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보고 있으면 행복해져. 그리고 뭐 우리 엄마 아 염혜란 배우가 정말 한싸대게 하시고 우리 친할머니 우리 친할머니 남은희 선생님 김용림 선생님도. 김영준 선생님은 이제 보검이 할머니. 할머님이신데 와 정말 나는 김영준 선생님이랑 두 번째 그래? 작품 내가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던 게 KBS 주말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서 친할머니는 아니고 할머니로 나오셨어. 내가 왜냐면 친자식이 아니었던 설정이어서 그로부터 한 10년 만에 선생님이랑 같이 작품을 한 거였는데 정말 선생님께서는 기운이 똑같으신 거야. 그때랑. 그리고 용림 선생님이 진짜 또 힘든 신이 많으셨어. 소리도 막 많이 지르시고 뛰어다니시고 그런데 한 번도 선생님 힘들다는 말씀 안 하셨어. 나는 남은희 선생님이랑 처음 연기해봤거든. 남은희 선생님 앞에 앉아있고 리허설인데 첫 대사 하시자마자 고달퍼 고달퍼 눈물이 어머나. 고달팠나?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리허설인데. 리허설에 너무 울면은 그치, 슛 갔을 때 그치. 눈물 잘 안 나거든. 그치. 근데 이게 막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 정말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지금까지 연기를 했지만 너무 신기한 진짜 순간이었어. 나는 현장에 없었던 신인데 그걸 그냥 보는데 진짜 같아. 나 우리 할머니 생각이 너무 났어. 나는 어려서 할머니랑 같이 컸거든. 나한테 말하시는데 너무 할머니 생각도 나고 기적 같아. 근데 유독 되게 특별했겠다. 소리 누나한테는 되게 실제 있었던 일들도 그랬어. 그렇고. 우리가 이제 오늘 공개랑 같은 날 올라가니까 스포를 사실 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대사만 얘기하는 건 스포가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그치. 각자 좀 기억에 남는 대사나 좀 약간 애착이 가는 대사 같은 거. 가끔 힘들면 하는 말이 두드려 그러거든. 토닥토닥.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들겨줘. 이렇게 두들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나는 나 너무 좋아. 이게 이제 애순이의 어떤 캐릭터를 드러내는 시그니처야. 시그니처 대사야.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손을 근데 꼭 가슴에 이렇게 포개고 해야 돼. 포개고 해야 나 돼. 너무 좋아. 이렇게. 근데 이걸 작가님께서 제주도에 직접 내려오셔서 여러 이제 할머님분들이랑 인터뷰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신 거야. 근데 어떤 할머니께서 그렇게 하셨대.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난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그걸 애순이 캐릭터에 차용하셨다고 들었어. 이것도 너무 좋다. 처음에는 이게 주머니에 손 넣는 이거 왜 이렇게 설레? 별것도 아닌데. 맞아. 이게 손만 넣잖아요. 이렇게 손 잡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넣고 손 빵. 아우. 이거 좋더라 이거. 이유랑 애순이랑 울보인 거 빼고는 다 똑같다고 들었거든. 난 성격이 많이 겹쳤어. 애순이도 반장 어릴 때부터 막 하고 싶어 하고 그러거든. 뭐 승부욕 강하고 울보라는 거 빼고는 진짜 많이 겹쳤어. 난 울보라는 게 똑같아. 반대로. 나는 진짜 잘 울어. 나는 뭐 그냥 옆에 사람 울면 나도 그냥 따라서 좀 약간 울게 되는. 나는 뭐 그냥 100% 울고 그래서 울보라는 게 진짜 똑같지. 이 작품이 끝나고 눈물이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작품을 하고 나면은 그 캐릭터가 약간 동화되는 게 있어. 그래서 예순이를 하고 나서는
약간 눈물이 많아지더라고. 막 눈물이 흐르는 것까지는 아닌데 뭔가 뭉클하는 그 경험을 많이 했어. 그게 뭐가 귀가 뚫렸나 봐, 그 부분이. 너무 하도 1년 내내 울어서. 눈물길이 뚫렸어?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롤모델이 어머님.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할머니 그렇게인데 근데 우리 엄마가 만약에 이 작품을 보면 되게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 나도 이제 시대도 다르고 난 제주도 출신도 아닌데 나도 보면서 엄마 생각 되게 많이 났었어. 우리 엄마도 이제 막 시장에서 장사도 하시고 막 이런 모습 딱 생각나면서 근데 그래서 이유가 그 작품과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짜증을 내고 반응을 살펴봤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작품 내에서 짜증을 내는 씬이 되게 많아. 근데 이게 좀 리얼한가? 이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갑자기 그냥 짜증을 내는 거야. 그 대사를 그대로. 갑자기? 그냥 엄마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엄마 거기서 왜 한마디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롤모델이라며. 아니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실 그런 걸 되게 많이 당해봐서 뭐 그걸 또 잘 또 알아채거든. 그래서 너 방금 연기한 거지? 가짜 같았어.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신경질을 내는 거야. 그러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러면 이제 내가 준비가 잘 됐다. 친하구나 부모님. 완전 완전. 또 과몰입 방지를 위해서 또 우리가 비하인드 또 준비를 했거든. 같이 한번 볼까? 너 살 잡아 알면 뭐해? 리허설이구나 이거. 근데 목 안 쉬었어? 계속 이렇게 소리 지르고 저걸 원하셨어 감독님이 저렇게 좀 리허설에도. 애 같은 목소리? 불러. 무서해 무서해. 보건 표정. 동갑이지 실제로 동갑이야. 보검이랑. 이번이 처음. 이렇게 연기를 한 건 처음이야. 예전부터 알고는 지냈었는데 의지 많이 됐겠는데? 완전 많이 의지했어. 그러니까 서로 지금 나 어땠어? 이걸 되게 편하게 많이 얘기할 수 물어봤고 의견도 많이 냈고 이번엔 좀 우리 이렇게 해볼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역으로 감독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 버전도 저희 한번 해봐도 될까요?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호흡이 좋았어. 얼마 전에 그 멜로무비에 보영이가 와가지고 우리 또 이야기 봤어. 나눴었는데 멜로무비에서도 교복을 입은 거야. 근데 다 괜찮은데 교복 입은 다른 친구들하고 있을 때 약간 민망하다는 뭐 그런 얘기. 진짜 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오랜만에 또 교복 입은 거 아니야? 나도 엄청 오랜만에 입었지. 얼마 만에? 드림아이 후 아니야? 거의 지나가는 뭐 몽타주 씬 이런 거 말고 제대로 입은 거는 드림아이 이후 10몇 년 만에 입었어. 나단이가 드림아이를 너무 좋아. 나 그래? 진짜, 왜냐면 드림아이 키즈야. 나 완전 드림아이 난 진짜 너무 재밌게 왔고 그래서 내가 좀 긴장을 했었어 아까는. 드림아이 때문에 긴장을 그치. 했었던 난 거야. 그때 보고 이제 와 하고 있었다가 이제 또 보니까 다음 비하인드도 있어. 보자. 추웠겠다. 바닷바람. 바다니까 또. 저 바람. 날씨 되게 좋은 것처럼 나오는데. 맞아, 다 DI였던 거야. 분장이 진짜 자연스럽게 잘 되셨어. 근데 오래 걸렸을 것 같아. 3시간 걸렸어. 이때 추웠겠다 되게. 내 평생에 가장 추웠던 날. 진짜. 그 정도였구나. 내가 저 노역을 연기하려고 유튜브로 요양시설의 어르신들 어떤 습관이 있으신지 어떤 느낌인지 보려고 막 보고 다 소용없어. 바람 불고 추우니까 뒤로 넘어갈 것 같은 알아서 그래 내가. 끼도 힘들어. 버텨야 된다 하다가 컷 한 거야. 근데 TV 켠 김에 또 둘이 뭐 출연한 작품들도 봐도 돼? 그럼. 두 친구들의 넷플 필모를 우리가 한번 좀 준비를 훑어보려고 하거든. 했거든. 나의 아저씨 나 진짜 꽤 너무 많이 좋아. 있다. 하는데 이 작품이 약간 배우 커리어의 좀 분기점이 된 작품이라고. 그치. 전환점이. 이제 김원석 감독님을 처음 만난 작품이기도 하고 지안이라는 역할을 많이 공감해 주신 분들이 많았었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고 너무 좋았어.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이제 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그 브로커라는 작품을 또 하게 됐어. 이거를 보고 나서 캐스팅이 됐다는 게 맞는 맞아. 거야? 이 작품을 너무 좋게 보셨대. 그래서 캐스팅을 하셨다고 그랬어. 이게 사실 엄마 역할이잖아. 첫 엄마 역할이잖아. 그래서 브로커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또 한 번 엄마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폭삭 속았수다를 제가 받은 그러네. 거야. 뭔가 다 이어져 이렇게 희한하게도. 그때 우리 브로커 시사회 끝나고 맞아. 뒤풀이에서 만났었지. 그때가 선배님이랑 얘기를 제대로 안 하는 게 처음. 그날
브로커 시사회에 소리 언니가 오신 거야. 잠깐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나눴어. 근데 맞아. 나 그때 언니가 얘기해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프로듀서를 봤어요. 그래서 배우 생활을 잘 해나갈 줄 알았어요. 라고 언니가 그때 얘기를 해주신 그랬어. 게 다들 사람들이 나의 아저씨 보고 놀랐다는 사람들 많았지만 나는 미리부터 알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프로듀서 해줘서 때 이미 와 그 전에. 했었어. 그래서 그 말이 또 되게 난 너무 감사한 그 말을 끌어안고 잤지 그날. 말을 끌어안고 잤어. 근데 나의 아저씨도 그렇고 브로커도 그렇고 역할이 약간 좀 되게 뭐라고 해야지 슬프고 좀 맞아. 여유롭지도 못하고 막 이런 그늘이 있는 역할. 그늘이 있는 친구인데 호텔 델루나에서 또 이제 또 처음으로 좀 약간 부유한 맞아. 여유 있는 부자 역할을 또 맡게 돼서 사실은 다 빚인데 사치를 즐기는 역할이었지. 이거 스타일링도 되게 좀 화제 많이 맞아 됐었는데 맞아. 좀 옷을 많이 갈아입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작가 감독님께서 하셔서 한 회에 막 몇십 벌을 갈아입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같은 날인데도 다음 씬에 옷이 바뀌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판타지가 이제 용인이 되는 역할이라서 갑자기 단발이었다가 머리가 이렇게 길었다가 눈으로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얘기 많이 하면서 했지. 호텔 델루나. 소리나 작품도 한번 좀 오케이, 볼까? 오케이. 넷플릭스 작품을 또 엄청 최근에는 많이 덕분에 먹고 살아. 감사하게 생각해. 그래서 오늘 소리 언니 가방을 넷플릭스 가방을 들고 오신 거야. 요즘 거기서 내가 일하니까 너무 예뻐. 나는 주변 사람들이 집에 오면 그런 거 넷플릭스 굿즈 엄청 좋아하셔. 잘 만드니까 또.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은 나도. 나는 막 다 나눠줘. 이 가방을 안 나눠주고 내가 들고 다녀. 와, 넷플릭스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러고 다녀. 잘 맞아. 대본 딱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 이러고 다녀. 요즘 편하네. 늘 이러고 다니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러네. 거잖아. 우리도 좀 보고 배우자. 우리도 몇 개 좀. 아 진짜 나 그 오징어 게임 옷 우리 있잖아. 트레이닝. 트레이닝 그거 막 입고 뭐 마트도 가고. 그래 하자고. 아 진짜로 진짜. 그래야지 진짜. 또 앞으로도 마트도 잘할 수 가고. 있으니까. 퀸메이커. 퀸메이커, 또 퀸메이커도 지효. 나 재밌게 봤어. 요거 근데 퀸메이커 들어갈 때 그 김희애 선배님이랑 뭐 작품하는 걸 좀 약간 걱정했었다고. 너무 어마어마한 선배님이시니까 긴장했었지. 그리고 나는 원래 처음 만나면 초반에 되게 긴장 많이 하는 나도, 스타일이야. 나도. 근데 선배님 워낙 뭐 베테랑이시고 노련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정말 많이 친해졌지. 그 연상호 감독님한테 뭐 약간 선입견이 좀 약간 있었다고. 나랑 안 맞을 줄 알았지. 근데 뭐 해보니까 좀 어땠어? 원래 좀비물 같은 크리처물을 뭐 별로 안 좋아해 내가. 게다가 이제 연상호 감독님이 굉장히 에너제틱하시고 MBTI가 나랑 굉장히 많이 다른 느낌이고 가끔은 저렇게 잘난 척 많이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은데 좀 누가 말리지 싶을 때도 있고 그랬어. 겪어보니까 현장이 너무 재밌었어. 지옥2랑 설 제작전이 악역이었잖아. 악역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 보면? 좀 맛이 있지. 어색할 수도 있잖아. 난 너무 착한 사람. 아니야. 아니야. 전혀 어색한 게 없어. 전혀 어색. 너무 착한 역할 할 때 어색하지 않을까? 오히려 누구나 다 자기한테 나쁜 면도 있는데 이런 마음 있지 않아? 있지. 그럼.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인데 세상에 몰라준다 이러나? 아예. 섞여 있는 거 같아. 그치. 간혹 그런 사람들은 있는 거 같아. 근데 좋은 게 그 나쁜 그 뭐 악역 같은 그런 모습들이 합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거지. 훨씬 재밌는 것 같아, 악역이. 좀 몰아주세요, 악역 좀. 그 나 세자매 영화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뭐 캐스팅이 뭐 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작품 자체가 투자 받기가 쉽지가 않아서 큰 규모의 영화가 아니다 보니. 너무 작은 규모의 영화였고 작가랑 연출이 같은 사람인데 김선영 배우의 남편이거든. 나 몰랐다. 이승원 감독이. 그래서 세 자매 중에 2명은 선영이랑 내가 하기로 했지. 그렇네. 이미 2명이 정해졌잖아. 세 자매에서 자매가 1명 남았잖아. 그래서 나랑 김선영이 같이 해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무서웠나 봐. 무섭다기보다 존경심에 쉽사리 마음을 열기 그치? 쉽지 않았겠지. 어쨌든 막내 캐스팅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장윤주 씨가 용기를 내줘가지고 우리가 막 너무 기뻐서 진짜 박수 너무 쳤던 좋았어. 추억이 있지. 제작자로 또 이제 내가 이제 시나리오 초고부터 감독님이 나한테 보내주고 같이 해봐요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캐스팅 내지는 뭐 투자 뭐 관련 뭐 작품 디벨롭 이런 걸 다 같이 얘기를 하게 됐어. 그러니까 어느 날 프로듀서로 같이 합류하시는 게 어떠냐. 제작은 해보니까 어때? 제작은 아직 안 해봐가지고. 난 사실 동계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근데 그걸 계속 염두에 둬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대본에 아버지 뭐 칠순잔치를 해. 온갖 친척들이 다 오는 막 큰 홀을 빌려서 한 잔치였다. 대본을 다 바꿔야겠더라고. 돈 때문에. 심지어 내가 그래도 끝까지 웃긴 거는 아무리 조촐하게 파티를 해도 해가 들어와 있는 하늘이 보이는 창 찍다 보니까 하루밖에 안 빌렸는데 해가 지는 거야. 어떻게? 나는 막 피크로 연기를 하고 어떡해? 있는데 해가 지는 거야. 이쪽도 따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창을 고집해가지고 후회도 밀려오고. 그러니까 이런 돈만 생각하면 너무 양가적인 감정들이 충돌을 하니까 힘들더라고. 이때 뭐 교회를 좀 일부러 더 열심히 다녔다고. 나 원래 불자거든. 교회에서 오랫동안 커온 그런 설정이어서 하여튼 그 문화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성가대 지휘도 해야 되고 사실 한 3개월 다니려고 그랬는데 투자가 안 돼서 촬영이 계속 밀리는 바람에 요즘 재밌다 이거. 교회를 6개월 다녔어. 재밌네. 그래가지고 그거 거기 확실하네. 목사님들이 내가 정말 참신도가 된 줄 알고 자꾸 막 차담도 하자 그러고 막 오라고 그러는데 나 그만 다닐 건데 그래가지고 소리자매님. 되게 난처했어. 다른 교인들 보기도 난처하고 그래서 중간에 교회도 옮기고 그랬어. 아 너무 한 곳만 또 오래 있으면 죄송해서 그래서 죄송해서 되게 작은 교회 갔다가 작은 교회 가니까 주목을 더 받아. 조용할 때 몰래 가려고 새벽에 갔더니 엄청 신실한 신도인 줄 알고 엄마. 믿음이 강한 줄 알고 새벽에 새벽에 가면 왔다고 또 너무 주목을 받아서 안 인정해줘야 되겠다 해서 뭐 몰래 나와가지고 다음에는 엄청 큰 교회. 그렇게 많이 옮기다 했으면 소문 났겠는데. 내가 니네도 왔었어? 우리도 왔어. 말이 되냐 그게? 우리가 이제 고정 코너가 있는데 둘한테 그 넷플릭스 추천 작품을 받을 거야. 가끔 이렇게 시리즈나 영화 같은 경우는 볼 때 릴렉스가 안 되고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아. 저건 저렇게 찍었네. 뭐 저건 이래. 그래서 오히려 다큐멘터리를 가끔 볼 때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할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들이 꽤 있는데 가장 최근에 본 거는 윌 앤 하퍼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윌이랑 하퍼랑 친구야. 하퍼가 남자였는데 60이 돼서 여자가 됐어. 그래서 만나서 여행을 한번 하자. 서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는 또 이 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것들을 여행을 하고 그걸 한번 찍어보자 한 거야. 그래서 그 여정을 다룬 건데 이미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그런지 촬영이나 이런 것도 좋아. 사실 돈 많이 아니 일하듯이 안 본다며. 일하듯이 안 보려고 다큐 본다며. 근데 다큐도 돈 많이 들어간 다큐는 티가 나. 티가 나. 때깔이 달라. 그리고 그 만족감이 또 있어.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이유도 혹시 추천해줄 만한 작품 있어? 나는 빌어먹을 세상 따위 뭐 넷플 완전 초창기 저거지. 그치. 회차당 시간이 꽤 짧아. 한 2~30분이어서 그런 거 좋더라. 그냥 이렇게 시도하면 쭉쭉 넘어가고 약간 평범하지 않은 어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말 그대로 이 빌어먹을 세상 따위 우리 식대로 살게 하고 둘이 여행을 떠나는 내용인데 이들도 결국에는 평범한 어떤 아이들 같은 모습들이 또 보이는데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파. 근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내용도 되게 재밌지만 편집의 호흡과 음악이 진짜 죽여. 많이 죽이네. 세 명 죽였거든 오늘. 또 뭐 다른 작품 추천해줄 만한 거? 그리고 나는 멜로무비. 멜로무비가 고맙다. 얼마 전에 나왔잖아. 나는 잔잔한 작품 좋아하거든, 원래. 대사도 되게 좋고, 캐릭터의 서사나 이런 것들도 좋고, 내가 이제 현장에서 나도 일하는 맞아. 사람이니까 또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나도 지금 이걸 다는 못 봤어. 보고 있구나. 지금 한 7개 정도 봤어. 근데 전체 몇 개야? 10개. 10개. 총 10개고. 다 봤어? 우리는 저기 우식이랑 보영이가 왔었어. 알아. 그것도 봤어.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10개를 다 봐준 거야? 그럼. 되게 의리 있다. 아니 일인데. 우리는 해야지. 우리 것도 16개 다 봐주겠네. 아 그럼 당연하지, 그거는- 당연하지. 16개야. 우린 16개. 조금 16개. 길어. 아 그럼 안 될 거 있나? 근데 요즘 그가 00년생이잖아. 그리고 요즘 MZ들은 진짜 1.5배속이나 막 이렇게 봐? 어떻게 알았어? 너 1.5배속으로 봐? 좀 보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이 느려. 정배속이 이제 느리게 느리게 느껴져. 내가 봤을 때 느껴. 이렇게 한 느낌이야. 진짜? 우리도 한심하겠다. 우리도 그럼 우리가 나눈 대화들도 빨리 아주- 말해주자. 말을 빨리 해주자. 1.5배면은 그래도 다 잘 들려. 아주 잘 들리고 모든 게 다 되는데 시간만 조금 더
빨리 지나가는 거지. 그러면 나단이가 만약에 우리 거를 봐준다면은 그거 부탁하고 싶어. 그 정배 속으로 아, 정석으로 정으로? 아. 호흡이 되게 빠른 구간도 있고 천천히 가는 구간도 있는데 그게 또 다 감독 작가님들의 그게 또 포함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우리의 리듬에 조금 한번 맞춰. 우리 거 볼 때 한번 그렇게 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공공연들 다 그렇게 봐라. 정보다잉. 또 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 있다고? 맞아. 우리 에에올이 3월에 드디어 넷플에 맞죠? 들어온다는 소식을 나 들었어. 근데 내가 내 인생작이야. 나도 너무 좋아해. 나 진짜 좋아해서 그거는 영화관에서 3번 보고 IPTV로 또 2번 보고 뭐 비행기에서도 막 수도 없이 본 작품인데 드디어 넷플에 올라온다 그래서 그것도 안 본 분들이 계시다면 꼭 추천하고 싶어요. 에에올인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나는 그걸 보면서 어떤 결이 우리 작품이랑도 또 그치 맞지. 같이 가는 부분이 맞지, 맞지. 있어. 뭔지 알아? 나 이 작품 너무 좋아하고 이 매니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영화를 난 좋아하는. 정말 좋아해. 경제 멋있다. 됐어. 모든 대화에 껴 진짜. 에어올린 5년간의 이야기가 뺄 수 없는 구간이거든. 그래서 우리 드라마랑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네. 폭삭이랑도 진짜 맞닿아 있네 우리. 아무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우리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좋다 우리도. 맞아. 나 편하게 해주니까 다음에도 너무 또 좋아. 와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래, 진짜. 다음에 오면은 뭐 이렇게 좀 김치? 김치? 뭐 좀- 귤이랑. 아니 뭐 좀 싸워가지고 먹으면서 좀 하자 그래. 그래 원래 이런 동아리 방에서는 라면도 맞아, 끓여 먹고 맞아. 그러는 거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저기 구석에 보면 소주도 있고 아 끊었구나. 아 맞아 끝났어. 요것도 살짝 만들어 찍는 건데요. 그 제가 하고서 그러니까 마지막 클로징. 갑자기 너무 어색해. 뭐야, 계속 뭔지 알아? 설명도 반말로 해. 컨셉으로 해주면 안 돼?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네, 둘 다. 알지?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한 5회 정도 해오면서 이어지는 전통이 있어. 너네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에 좀 주려고 해. 혹시 누가 얘가 잘하지. 진짜 방해 안 하고. 아, 둘 중에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얘가 잘하지. 똑 부러지게 하지. 진짜? 아유, 갑자기 무겁다. 여기 가운데 저 카메라를 보고 아예 대놓고. 아, 뭐 시간이 있어? 없어. 저 편하게 딱. 프리야. 프리가 열려 아, 있으니까. 떨리네, 갑자기. 자, 하나, 둘, 셋. 우리 드라마 제목이 폭삭 소가수다. 한국어로 하면 한국어지만 그러니까 제주 방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수고하셨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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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